언론사 합격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언시의 법칙.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2학년 류대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언론사 입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현직 언론인의 청기 누설, 합격을 고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2기 졸업생 기획보도 헌법 위의 이마트. 입사 1년 만에 이달의 기자상 수상. 이번 수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화려한 수상 이면에 숨겨진 그녀의 역경. 3년간의 수험생활, 언론사 최종 면접 8회 낙방. 필기시험은 계속해서 합격했지만 마지막 고비를 번번이 넘기지 못했다. 파란만장한 언시 생활을 한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를 만났다. 글쓰기 비법, 자기소개서, 면접, 토익, 학점. 언론고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이야기들. 그녀가 겪었던 3년간의 수험생활을 팟캐스트 언시의 법칙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오마이뉴스에 2012년 4월 9일에 입사한 이제 1년차를 코앞에 둔 박소희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4월 9일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쵸, 이제 뭐 한 열흘 정도 있으면은 딱 1년 되죠. 오늘도 이렇게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러 왔는데 자연스럽게 취재 현장에 같이 동행하게 돼가지고 그러네요. 네. 오늘 뭔가 일이 터진 날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됐거든요, 제가. 뭐 나름 터졌다고 하면 터진 거죠. 뭐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가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한번 뻗치기도 해보고 같이 뭐 잠깐이었지만 좋은 경험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그 기자상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게 헌법 이마트 관련해서 헌법 위의 헌법 위의 이마트라는 이마트라는 제목으로 받았죠. 네. 연속 23회? 23회. 네. 아. 연속 보도로 23회 기사를 내보냈고. 한국 기자협회에서 네. 그죠? 네. 아, 그 매달 그러면 그게 공신력이 굉장히 제일 있는. 아무래도 기자협회는 기자 사회 내에서 매체에 상관없이 좀 모인 조직이니까 인정을 받는 편이죠. 보통 언론사마다 사내에서 주는 특정상이나 뭐 그런 상들이 있는데 이제 사회에서 주는 상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상이죠. 오마이뉴스 채용 채용 절차 공지 사항에 네. 딱 사진이 붙으셨잖아요. 그거 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좋은 일이니까 어쨌든 그게 홍보용으로 얼굴이 팔렸네요. 얼마나 우리 동문희 씨 관입자. 네,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헌법위의 이마트가 이제 가장 키키작이신데 그러네요. 뭐 네. 연수는 얼마 안 되시죠? 상까지 받으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쵸. 그러면 또 다른 뭐 좀 돌이켜 보면은 이런 거 좀 괜찮았다라고 물어보려고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시고 선물을 이제 작은하게 준비했거든요. 이제 어머! 이거 이제 아니! 그 기자 1년 세저리에서도 그렇고 세저리까지. 아, 그래서 2009년부터인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우와.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분이라서 기사로 5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있었더만요. 너무 많이 응? 좋다. 되게 좀 읽어보면 감동인데요? 특히나 시험 같은 거는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을 저도 많이 봤지만 한 몇 번 맞죠? 몇 번씩 들어가야 돼. 몇 번이요? 몇 번 이루 셀 수가 없는데 뭐 최종에서 떨어진 것만 해도 한 7-8번 정도 되니까. 최종에서. 네. 그러니까 필기 시험을 항상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제가 필기는 한번 그게 탄력 받으니까 거의 계속 붙더라고요. 합격생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경지에 이르면 경질하기보다는 좀 요령이 생긴 거죠. 우리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은 뭐 제천에 있고 뭐 이게 소문이 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소문이 날 수- 초반에 좀 거의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이기시니까 이기였으니까.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우연히 신문에서 이봉 선생님 인터뷰를 봤어요. 그
예전에 선생님이 본인 책상 밑에 껴놓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들고 계세요. 최근에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이렇게 많이 또 경향신문에 크게 난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때 경향신문 봐가지고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생명과학. 그러니까 이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변에 도움을 얻을 데가 없다 보니까 기자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벽에 부딪혔고 그런 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과생이었는데 왜 계속 그런 근데 원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문과를 당연히 가겠거니 했던 아이가 이과를 간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았고 신문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읽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3학년? 2학년? 막 중앙일보 뭐 이렇게 섹션으로 한다 광고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어요. 집에서 뭐 받아봤어요? 중앙일보 봤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스타일의 책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닥친 대로 읽었죠. 뭐 모든 선생님 사람이 덧니의 다이아몬드 이런 책도 읽고 집에 가면 초등학교 때 읽었던 소설 같은 거. 뭐 한국의 역사 만화로 된 한국의 역사 이런 거 책을 많이 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문과에 가야지 문과에 가겠네 이것도 문과에 가야지였어요. 왜냐면 근데 왜 안 갔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고1 때 문과일까 이제 정하잖아요. 갑자기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히 문과에 가는 거니까 저는 싫어하는 과목이 특별히 없어요. 국영수 사과를 봤을 때 그래서 나는 특별히 싫어하는 과목이 없는데 그럼 이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원래 문과를 계속 지망을 했으니까 문과를 아니 뭐 친한 친구가 되지 있어요. 않나? 근데 친구가 이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했죠. 너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지? 응. 그럼 같이 이과를 가자. 그래 그렇지 뭐. 그리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문을 안 배운다더라. 아 그래? 또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갔죠. 이과를 갔는데도 신문이나 이런 건 계속 봤어요. 계속 봐서 그냥 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지 관심은 있었는데 좀 쪽팔리네 얘기하면은 2학년 대학교 2학년 첫 전공 시험이 유기화학 시험이었는데 듣기만 해도 좋네.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2학년 때. 이야기다. 너무 어려워서. 남자였으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잠깐 원래 내가 좀 시사 이런 거 관심 많으니까 기자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잠깐 인터넷 뉴스 하는 매체에서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니는데 거기서 원래 1년을 일할 생각으로 갔었어요. 하다 보니까 기자가 그래도 내가 좀 잘할 수 있고 의미도 있고 좀 재밌지 않을까. 우리 원장님이 네. 우리는 이봉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소희는 애초에 글쓰기가 좀 됐다. 굉장히 그 컴플렉스를 부르는 어떤 그런 발언을 많이 들었어요. 뭔가 재능이라는 건가? 뭐 무슨 말이지 이게? 그래서 항상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전진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전진하려고 노력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항상 뭘 써왔다거나 정리했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입사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글사적으로 노력했다거나 그런 어떤 스타일인지. 저는 글 쓰는 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었는데. 가장 이 말을 알 수 있겠어. 그게 왜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계속 썼어요. 저 봤어. 티스토리 하나 또 블로그 하나 있어요. 네, 블로그는 지금 이제 있는 건데 제가 중학교 때 한 락 그룹을 굉장히 오픈하시죠. 입을 하고 있는데 네, 고릴라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최근에 결혼했는데. 고릴라가 아니라 제가 좋아했던 김세환 씨가 보컬이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때 좀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우울하고 가장 뭔가 감수성이 충만하고 막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달래고
나의 팬심을 표현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얽혀서 처음에 홈페이지라는 거에 흥미를 붙였고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내 개인 페이지를 만드는 걸로 이어졌는데 콘텐츠가 뭐 있겠어요 중학생이 그냥 내 일기 쓰는 거지. 네. 그때는 뭐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뭐 이제 중2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쨌든 굉장히 감성적으로 많이 충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계속 많이 썼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뭐 문학 작품을 쓰는 그런 걸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자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또 시험용 글쓰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거가 네.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용이라는 걸 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보기에 크게 중요한 게 하나는 시험용 글쓰기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 글쓰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랑 똑같은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거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가 첫 번째 시험용 글쓰기라는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어쨌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두 번째는 차별화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시간 안에 쓰는 훈련을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가 어려운 게 저는 크게 보면은 구성, 디테일, 디테일, 문장 문장.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장이 제일 어렵나요? 문장은 어렵죠. 문장 오랜 어려울 시간. 수밖에 없죠. 그거는 계속 쌓아가야 되는 부분. 사실 나머지 두 가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조금 뭐랄까 가장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험용 글쓰기 중이에요. 다른 글로 따졌을 땐 또 이게 중요도가 달라지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이 요령을 터득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구성인 것 같아요. 구성. 디테일은 어떤 묘사. 아니요. 그러니까 기자 시험의 논술을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게 되느냐. 풍부한가. 되게 뭐 조금 다른 얼마나 알미 있는가. 알맹이가 있냐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인 건데 근데 사실 시험용 글쓰기니까 이걸 뭐다 완벽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최근에 나온 주제들 갖다는 내가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안 해봐서 해봤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나? 제가 할 겨를이 없어서 이제 못 해봤는데 그 옛날에 시험 봤던 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그 담비 뉴스에도 쓴 글이 막 그 글이 잘 썼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성이랑 이런 거예요. 주제가 재벌 경제민주화 뭐 이런 관련된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고블린이라는 캐릭터가 봤어요. 예, 아. 이제 여기 있을 걸. 여기도 있죠. 그 캐릭터가 평소에는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의 아버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버지잖아요, 아들한테. 근데 고블린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악마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캐릭터인데 재벌도 사실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어떤 사회가 불공정해지거나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 구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구성을 해서 전개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칼럼 느낌처럼 그렇죠. 약간 이렇게 편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어떤 사회 현안 문제로 들어가는. 이거는 근데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저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용 글쓰기잖아요. 근데 나랑 똑같은 주제로 쓴 사람이 굉장히 많다면은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게 이제 구성의 어떤 다변화. 구성이라는 거죠. 구성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운 후로 필기 다 붙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 거는 이건 이제야 얘기를 하시네. 네. 그게 좀- 실토로 하시네. 아니, 저는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누가 물어보면 되게 많이 했어요. 했었어요? 네. 아니 이제 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얘기가 되니까. 네, 이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디테일이랑 문장을 얘기했잖아요.
디테일에서 왜 승부를 보기가 힘드냐면 논문 쓰실 때, 아니, 논술 쓰실 때 논거를 어디서 찾으세요? 나는 뭐 신문도 있겠지만 뭐 한번 찾아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학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신문이죠. 네. 저 신문 아침에 스크랩 네. 기본적으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 다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서 학술지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신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 걸로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논거 갖다가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기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본인이 시간을 들여서 막 연구를 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기자를 준비한 사람이지 학술 연구를 하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포인트죠 또. 네. 그래서 디테일 승부를 보기 힘들고 문장은 워낙 뭐 원론적인 원론적인 얘기이기 얘기니까.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뭐 필사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나? 그냥 어릴 때나 뭐. 저는 필사를 딱히 막 시간 들여서 한 경우는 없는데 근데 그건 있어서 저는 실제로 많이 쓰면서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은 그걸 좀 체화해서 다음에 글쓰기를 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수정을 하고 퇴고를 꼭 하셨다. 아니 그러니까 퇴고를 했다니 아니에요. 퇴고를 완벽하게 한 편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문장을 뭘 썼는데 이 문장은 좀 별로다 이렇게 쓰지 말아라는 지적을 누군가 들었다면은 다음에 다른 글쓰기를 할 때 그걸 안 쓰려고 그게 의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막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 선생님에서 첨삭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첨삭을 개인적으로 많이 의뢰하셨어요 그때? 저는 일부러 좀 생생내려고도 막 선생님한테 글 보냈어요. 아. 나 열심히 하고 아, 있다고. 네, 열심히 하니까 예뻐해줘. 뭐 취직 준비도 했었을까요? 조금씩 그죠? 네. 뭐 기자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네. 취직하기 위해 발버둥 친 모든 거. 발버둥. 발버둥. 네. 네. 뭐 토익, 뭐랄까 또 뭐 공모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학점 이런 거 오픈이 됩니까? 학점 뭐. 근데 약간 저는 제 특수성이 있다는 거를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갔는데 저는 이과잖아요. 네. 이과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학점 인플레가 적어요. 지금 또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워낙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르겠는데 전 제가 열심히 안 한 편이었고 사실 저는 저희 과 성적보다는 이중 전공을 해서 이제 인문계 쪽 수업을 아 듣게 그래요? 있었거든요. 복수 전공이에요? 저희는 졸업을 하려면 조건이 이제 이중 전공이어서 그래서 인문계 쪽 점수가 저의 학점을 많이 높여줬죠. 그런 게 이제 있어. 뭐 3점 중반대? 뭐 저 3.5 조금 안 돼요. 아. 3점 조금 안 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거 이제 기자와 관련된 공모전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8년 4월, 5월 이때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 해 그냥 한번 언론사 시험 봤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토익은요? 토익은 계속 뭐 어떻게 어디까지 찍고 그냥 토익이요? 모르겠다 근데 했어요. 토익이 제가 진짜 운이 좋게 955점이 나왔어요. 955점이면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 점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 굉장히 높은 점수.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죠. 서류 하는데 되게 편해졌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했던 학교 홈페이지 남긴 후기에도 챙길 수 있는 점수는 다 챙겨놓으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불안한 게 하나 사라져요. 그렇죠. 그게 커요.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막 그게 뭐 한 10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만 덜어도 사람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데. 그러면 955점 받은 점수가 그 마지막까지 갔듯이 2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해구산처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였나? 일단 토익 점수는 그 점수를 거의 계속 냈으니까요. 예. 서류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무시 못하죠. 토익이라는 게. 그리고 언론사의 서류 전형은 사실 자소서 아니면 학점이랑 토익밖에 안 보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변수니까 컸죠. 그러면 뭐 다른 자격증은 없어요? 뭐 한국사나 뭐 컴퓨터 활용 시험이 뭐 저는 모두 없어요. 일급이 저는 없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저 운전면허증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언론사 시험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뭐 학벌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학벌들 합시다. 뭐 본인 얘기하시니까 이제 K대. 네, 뭐 그러네요. 또 뭐 다른 캠퍼스 아니고 그냥 본 캠퍼스고요.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서류가 안 되고 필기가 안 되고 뭐 그러면 이제 서류가 안 됐을 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니까 학교 문제가 아랑에 많이 올라오는 항상 올라오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보 네. 매체에서 더 학벌이나 뭐 이런 걸 본다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차라리 더 일단 심하게 분명한 거는 제가 채용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런 식으로 과정으로 회피하시고. 아니 회피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한다면 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는 그거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거는 회피가 아니죠. 근데 미안합니다. 네.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게 절대적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해요.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이지 않다면은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걸로 극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는 그냥 그런 거를 극복하고 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를 인터뷰하는 그런 경험이 네, 있습니다. 저희 어떤 기획입니다. 이런 네. 게. 그게 하나의 변수일 수 있어요. 하나의 변수일 수 있는데 100이 있다면은 100가지 요소가 있다면 과연 언론사 시험에서 평가받는 그런 게 그중에 그게 똑같은 한 가지가 아닐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50인가? 자소서나 뭐 면접이나 이런 네. 거 이번 얘기 자소서는 뭐 자기만의 어떤 글을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셨나요? 자소서 얘기를 조금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 남자친구가 글을 좀 많이 봐줬어요. 처음에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네 자소서 처음 봤을 때 얘가 이래갖고 무슨 기자를 한다는 건가 못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나중에 보니 불화가 들었다고. 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아 네가 자소서를 이렇게 쓸 줄을 몰랐다고. 계속 쓰면 늘더라고요 자소서.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그대로죠. 왜냐면은 살아온 환경이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리 원시를 뭐 3년 4년 본다고 해도 그렇지. 내 생각이 뭐가 그렇지. 달라지겠어요. 어렸을 때 뭐 가장 강렬했던 경험, 뭐 그걸 어떻게 글로 표현했느냐.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기억 못하는 내가 겪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조언을 드리는 거는 또 포인트. 자소서를 쓰고 어. 아니면 쓰기 전이든 네. 나를 잘 아는 사람 있죠. 나를 잘 아는 친구, 뭐 가족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오래 사귀다 보니까 그런 거 몇 년 알잖아요. 사귀었죠? 저는 이제 올해 횟수로는 7년. 그 얘기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 그때 그런 거 했잖아. 또 뭐 이런 거 한 적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맞다 그것도 했었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뭐 친구 가족들이 굉장히 따스한 사람이네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런 부분도 너 있잖아라고 그 따뜻한 느낌으로 말해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 환경이. 따뜻한 느낌으로 말해줘. 왜냐면은 너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너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라고 지적하면서 너 이거 써. 이런 이 정도의 어떤 조언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글쎄 저는 아름다운 그게 모습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 자소서 쓴다 이런 거 좀 고민이다 이런 오케이. 얘기를 하는 거 오케이. 속에서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네. 나오는 깊게 들어갔어. 거죠. 네. 뭐 아니면 무조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 나 막 이러고 있는데 와서 야 너 그거 써 이렇게 어.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오케이.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라고 나를 잘 아는 사람. 그게 크고 그리고 글을 좀 봐줄 수 있는 사람한테 자소를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에피소드대로 그렇게 채우고 자소서의 어떤 형식이나 문장이나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글 읽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자소서도 글 읽는 맛.
자소서도 그리는 맛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나 혼자 보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시험이 됐든 자소서가 됐든 뭐 기사가 됐든 그러니까 타이 그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눈에 들어와야지. 근데 특히나 자소서는 남한테 나를 잘 보여주려고 쓰는 글이니까 그거를 남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잡기 위해서는 글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제일 좋죠. 아, 그럼 운 좋게. 글도 잘 보고 나도 잘 알면은 진짜 좋은 그건 거고. 완전 행운의 여신이시네. 남자친구가 글도 잘 보고 본인도 잘 알고. 그리고 7년 근데- 동안 사귀었고 2000 얘기가 왜 그렇게 튀는지 2000년을 모르겠는데. 사귄 어떤 이런 지속적인 연애. 아 근데 저는 남자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뭐 그게 꼭 남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의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자소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소서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글은 남한테 많이 이렇게 읽도록 주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글들은 남이 봤을 때 살아나는 글이잖아요. 생명력을 얻는 글이니까. 일기는 그냥 나 혼자 만족해서 쓰면 되지만 그런 종류의 글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제 무슨 맥락인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번히 면접에서 좀 많이 고배를 드시는 케이스인데, 네. 그죠? 이제 그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면접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난 뒤, 연극이 끝난 뒤, 그냥 이제 어떤 뭔가 왔어요 한번. 저는 면접 보고 제일 기분이 별로였던 면접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기분들은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면접 보고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제가 누군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말해주기 제일 곤란한 부분이 면접이에요. 왜냐면 가장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많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제가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많이 떨어졌고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이제 필기, 실무 면접은 알 수가 있어요. 떨어지면. 필기는 뭐 내가 글이 부족했구나, 뭐 상식이 부족했구나, 실무는 뭐 현장 취재를 갔는 거에 취재를 제대로 못했구나, 뭐 기사를 못 썼구나. 또 필기면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단계마다 뭐가 원인이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면접은 자기가 진짜 말을 못했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알아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면접 때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감이나 어투로 항상 편하게 이해하셨는데 떨어지더라. 저는 면접에서 그렇게 막 크게 긴장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좀 별로였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은 질문에 이제 그때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좀 시끄러웠을 때거든요. 저한테 면접관이 투표를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주소가 경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저 경기도민인데요?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경기도민이지만 제가 만약에 서울 시민이었다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지 표현. 답하는 게 더 좋았죠. 근데 그 면접관도 웃긴 게 제가 경기도민이라고 해버리니까 자기가 당황한 거예요. 당연히 서울 시민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대화가 더 진행이 안 됐어요. 더 이제 서로가 네. 서로의 관심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건데 면접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면접관이 받고 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얘는 이거 좀 더 물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접은 정말 그걸 못했던 거죠. 이번에 이제 채용이잖아요, 그죠? 네. 채용 공지가 있는데 그런 거 뭐 제가 이번에 그 봤어요. 자소서 목록이랑 근데 뭐 발전 2030 해가지고 굉장히 거창하더라고요. 그쵸.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뭐 쓰라고 하니까 그, 써야죠. 그 입사하실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작년에? 아니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똑같아요. 저희랑 실무 전형 과정만 조금 달라졌고 기본적으로 서류 내야 되고 이러는 건 영어 시험도 추가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영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네.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거? 작년에 저희는 뉴욕타임즈 기사였나? 그냥 영자 신문 기사를 주고 네. 그거를 이제 번역? 번역해서 기사를 쓰는 거랑
그 영작하는 거. 네. 영작의 분량이 많진 않았고 좀 거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 이제 외신 기사를 번역해서 이제 기사로 풀어서 작성하는 그러니까 국제뉴스 쓰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본인은 그러면 뭐 2030 발전 전략은 그때 어떤 느낌으로 쓰셨어요? 사례만 소개하자면. 저는 제가 어떻게 썼는지 사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약간 자소서에 담았던 제 어떤 특성들이랑 언론 전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녹여서 이렇게 쓰려고 했었고요. 근데 면접 볼 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다들 허핑턴 포스트를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그때 당시 화제가 온라인 매체 중에 또 허핑턴 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들 허핑턴 포스트를 쓴 거예요. 사례로. 그런 거 피하시게. 네. 좀 어쨌든 그 다 이제 전형의 평가 대상이니까 본인 독창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좋겠죠. 오마이뉴스 이제 채용에 관해서 네. 홍보하실 부분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런 게 좋다. 저희 회사요? 혹은 뭐 이런 게 좀 그렇다. 혹은 뭐 이런 게 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조직이 어떤가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랄까 다른 매체는 제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랑 얘기를 할 때 좀 더 그런 어떤 권위나 그런 격식에 많이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조직 자체가 젊다 그런 부분이 열려있지 않나. 그리고 온라인 매체잖아요. 네. 온라인 매체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정적인 색깔 그리고 이제 시민 기자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오마이뉴스의 기사는 뭐 굉장히 주관적이다. 뭐 블로그 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약간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덧붙이자면 객관이라는 건 허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온라인이라는 매체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아니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 시민 기자랑 같이 좀 조화롭게 가는 게 저희는 회사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도 많이 되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걸 잘 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상근 기자는 어쨌든 훈련을 받는 직업 기자지 시민 기자가 쓰는 그런 글쓰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글쓰기는 분명히 다른 지점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걸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네. 오마이뉴스에서 시민기자 모토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시민 기자고요? 시민기자의 뭐 어떤 모토 어떤, 네, 그건 또 어, 저희의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회사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나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을 때 좀 더 기사에 있어서 현장성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의 제약이 없이 그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장점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희의 단점은 함께 메꿔가고 네. 장점은 함께 키워가면서 그래서 상투적이죠 이게. 네. 근데 저는 서로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조금 더 자유롭게 열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많이 마음에 들었고요. 오늘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해보니까 네. 너무 질문자의 의도와 네. 어떤 그쪽 세계가 또 깊이 또 있으시던 분이니까 한 방에 다 얘기를 잘 어렵지 않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다. 이미 내가 하나를 물으면 둘을 말하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오늘.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진짜 가면둥이. 진짜 말을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또 우리도 상투적으로 또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농담이고 오늘 제가 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글쓰기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디서 듣지 못할 얘기예요.
아, 네,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저는 정말 제가 아랑이도 안 올렸다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게시판에. 한번 그런 어떤 취재를 제가 못한 것 같은데 네.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동문이니까 네. 편하게 다시 밥 먹을 수 있는 기회. 네. 오늘 이렇게 오늘 너무 인터뷰에 소박하게 만나가지고 들어가지고요. 늦게 만나고 우리가 또 뻗치기 같이 한번 같이 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오늘 어쨌든 취재 응해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좋은 1회인데 선물 받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아유.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